수부지 피부 10년차 오늘의 피부입니다. 누르면 아프기만 하고 속에서 만져지는데 짤 수도 없는 여드, 혹은 아프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기만 하길래 놔뒀더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사라졌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검게 착색된 적. 저도 딱 그랬어요. 피부과 가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화장품 이것저것 써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속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서 뿌리채 뽑아내는 방법.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여드름을 달고 살면서 힘든 과정에서 얻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속드름을 뿌리채 뽑으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여드름이라는 건 피지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피지가 어디에 정체되느냐에 따라서 깊은 여드름과 일반 여드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평소보다 과하게 분비된 피지가 피부 속을 잘 통과해서 각질층에 머무르게 되면 이건 일반 여드름이 되고요. 이 피지 덩어리가 피부 겉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피부 속 깊은 곳에 정체된다면 속드름이 되는 겁니다. 쌓인 피지 덩어리에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염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증 없이 그냥 단단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속드름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와 통증이 없는 경우. 둘 다 초기에는 속드름이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선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같아요. 제가 집에서 직접 하고 있는 속드름 없애는 방법, 연고 바르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릴 연고는 이 아크덤 겔이에요. 제가 지난 약국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크덤 겔에는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이 피지를 녹여주고 항염, 항균 작용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인중에 엄청 큰 속드름이 났었는데요. 너무 커서 속드름이 아니고 뭐 다른 병이 생겼나 할 정도로 큰 사이즈였어요. 처음에 실험하려고 에크논 크림도 발라보고 여러 유명한 연고템들을 발라봤는데 다 효과가 없었고요. 유일하게 이것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속드름이 생긴 부위에 소량만 짜서 얇게 바르고 난 뒤에는 건조가 되면서 막처럼 여드름 위를 감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묻혀서 지워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 연고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이미 안에 고름이 차 있는 건데 이 고름은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름이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쓱 없어지면서 가라앉았어요. 이 연고는 효과가 좋은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자극감이 좀 세다는 거예요. 이 인중에 있는 속드름이 하도 크다 보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가라앉았는데 붉은기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속드름이 남아있나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드름은 다 없어졌는데 얘 때문에 자극을 받은 피부가 붉게 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를 때 조금 따갑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때 저는 좀 많이 바르고 자주 발라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얇고 극소량만 바르신다면 저처럼 붉게 될 일은 없으실 거예요. 통증이 없는 속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을 때 그 부위에 이 연고를 얹어주시면 돼요. 보통 의사분들께서 통증이 없는 속드름은 그냥 놔두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통증이 없는 속드름도 많이 나봐서 알지만 그냥 놔두면 없어지긴 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냥 놔둬봤자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착색되면서 없어져요.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손이 스칠 때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짜 거슬려요. 저는 이 턱 부위에 났었는데 그게 혈관 바로 위에 났었나 봐요. 나중에 없어지고 나니까 속드름 난 부위 쪽 혈관만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속드름에도 이 연고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른 여드름들처럼 2, 3일 만에 사라지진 않지만 착색이 되는 것도 막으면서 사라지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근데 속드름은 피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연고가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연고는 피부 겉면에 작용을 하는 거지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속드름에는 효과가 없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런 애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 솔직히 연고를 발라서 안 없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는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코 옆에 많이 났었고요.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는 턱에 많이 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연고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특히나 저는 이 연고가 통증이 없는 여드름보다도 통증이 있는 여드름에 훨씬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반적인 여드름은 올라올 때부터 그 부위만 볼록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속드름은 좀 달라요. 이게 넓게 그리고 낮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 여드름 주위를 만져도 다 아픔이 느껴져요.
손만 살짝 스쳐도 그게 보통 여드름이 아니다라는 걸 속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연고를 발라주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늘 집에서만 홈케어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속드름이 난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행동 멈추세요. 속드름을 더 곰게 만들고 흉터를 남기는 최악의 행동 두 가지. 첫 번째, 손으로 자주 만지는 것입니다. 속드름은요, 손으로 계속 만지면 여드름이 더 빨리 커지고 더 빠르게 곪습니다. 나중엔 흉이 더 크게 질 수 있거든요.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짜는 것 또한 당연히 안 됩니다. 안 짜지는 속드름을 억지로 짜려고 강한 힘을 주면 염증이 생기면서 더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흉터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흉터는 남지 않더라도 까맣거나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길 위험도 있어요. 저는 속드림이 생겼을 때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없앨 수 있었고요. 인중에 났던 큰 속드름도 지금은 붉은기마저 없이 사라졌습니다. 속드름이 나신 분들은 손을 대지 말고 연고를 발라보세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속드름이 더 곪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고 빠르게 집에서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색소 침착이 남아 계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색소 침착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고를 발랐는데도 안 없어진다 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고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속드름이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바로 염증 주사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속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해주는 시술은 염증 주사예요. 염증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 주사는요,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의 진행을 막아주고 피지 덩어리를 녹여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은 뒤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염증이 바로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도 가장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염증이 진행되는 걸 빠르게 막아주기 때문에 속드름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서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바로 맞아야 효과가 있어요. 통증 없이 딱딱하기만 한 여드름엔 효과가 없고요. 딱딱하다가 나중에 통증이 생긴 경우, 아니면 처음부터 통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엔 염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염증 주사를 맞아주시면 됩니다. 연고를 바르면 다음날 가라앉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계속 가라앉으면서 없어지게 될 수 있는데, 만약 다음날에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더 커졌다 하면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염증 주사를 맞아주시면 돼요. 이 염증 주사도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지만 정말 큰 부작용이 있어요. 주사 성분이 과하게 쌓이면 그 부위의 지방층이나 피하 조직을 위축시켜서 피부가 움푹 패이거나 함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 주사를 맞고 페인 흉터가 남은 분들 꽤 있어요. 보통 이 페인 흉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반년이 넘어서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 분들도 많고요. 없어지지 않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다시 또 흉터를 없애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배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같은 부위에 짧은 기간 여러 번 맞거나 일주일 안에 2번 이상 맞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같은 부위에 시술할 경우 최소 일주일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소티논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피부 속의 피지 자체를 말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도 여드름이 한창 날 때 이소티논을 매달 먹었었는데요. 확실히 이소티논을 먹으면서 여드름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이소티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피지만 없애서 여드름을 삭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피지를 싹 다 말려버립니다. 입술이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피지를 너무 많이 없애서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좁쌀 여드름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소티논 부작용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이소티논을 복용하면서 반드시 피부 장벽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 장벽 크림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크림입니다. 이 세콜제 크림을 복용하면서 같이 발라주시게 된다면 부작용을 크게 겪지 않고 여드름을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시술과 약마저도 가볍게는 붉은기가 남거나 심하게는 페인 흉터까지 남을 수 있어요. 속드름을 없애려다가 더 큰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나 심한 부작용 없이 속드름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부작용 없이 속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식단 바꾸기입니다. 속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피지가 과하게 많이 분비되고 그게 정체가 돼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피지를 과하게 만드는 범인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이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하는 주범입니다. 여성분들도 물론 여성 호르몬이 많지만 남성 호르몬도 같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생리주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생리할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밀가루, 빵, 흰 쌀밥, 설탕, 그리고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단 거 많이 먹거나 커피 많이 마시면 여드름이 확 나는 분들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당이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인슐린의 연쇄 반응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늘립니다.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 피지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되면서 여드름 많이 나게 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굶으면 굶을수록 피부 좋아지는 거. 밀가루 먹지 말라는 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밀가루만 끊어도 피부 확 좋아져요. 속드름을 위해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피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잠도 충분하게 자면서 당지수가 낮은 채소 위주로 식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드름이 없어지실 거예요. 저는 근데 딱딱하긴 한데 짜면 짜지던데요? 하시는 분들 사실 속드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속드름이랑 구별하기 어려운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피지낭종이에요. 피지낭종은요, 속드름과는 다르게 피부 속에 피지낭,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지가 쌓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병원에 가서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속드름과 피지낭종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거울로 올라온 부위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 그 병변 가운데 검은색 모공이 보인다면 그건 속드름이 아니라 피지낭종입니다. 피지낭종과 속드름의 가장 큰 차이는 모공의 유무입니다. 속드름은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매끈한 상태예요. 반면에 피지낭종은 낭종 중앙에 검은색 모공이 보여요. 그리고 속드름은 짤 수 없잖아요. 근데 피지낭종은 짤 수 있습니다. 짜면 보름이 나오고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고요. 피지낭종 중에서도 모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6개월 이상이 넘어가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피부과를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 뒤에 이 피지낭종이 생긴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속드름인 줄 알고 그냥 없어지겠거니 해서 놔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짜봐야겠다 해서 짰는데 짜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기가 작아졌는데 나중에는 짜면 짤수록 더더더 커졌습니다. 피지낭종은 이 주머니 자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집에서 짜면 짤수록 피지낭종이 더 커지고 이 주머니가 피부 속에 딱 달라붙게 돼서 나중에 수술하기 더 어렵다고 해요. 특히나 피지낭종을 짜다가 피부 속에서 피지낭종이 터지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면서 더 심하게 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짜지 마시고요. 피부과에 꼭 가셔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드름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화농성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은 집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면 없어져요. 근데 이 속드름은요,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속드름은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내부 호르몬 밸런스를 위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꼭 지켜주시고요. 속드름이 생겼을 초기에 연고를 발라주시면 병원이나 다른 시술을 받지 않고도 흉터를 남기지 않고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직접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